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왜 단기 감량은 실패로 이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보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빨리 빼야지,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식사도 막 줄이고 또 막 운동도 갑자기 늘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좀 빠져요. 체중이 빠집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몸의 어떤 변화고 어떤 장기적인 몸의 체지방의 관리와 비만의 관리인데요. 이제 이때 사실은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고 급격하게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것은 사실 지방만 아니거든요. 뭐가 빠지냐면 수분과 근육이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감량이 아니라 몸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에는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위기 상황으로 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은 오히려 이제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 또 에너지 소비도 줄이게 되고요. 지방 저장을 늘리면서 또 기초 대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도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몸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체중은 조금 줄 수는 있겠지만 몸은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살을 오히려 더 찌우려는 쪽으로 몸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2017년에 자마라는 이제 비만 연구에서 어떤 결과를 냈냐 하면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근육 감소와 기초 대사 저하를 유발한다는 그런 걸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한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단기적인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하는 그런 감량은요, 오히려 성공하기보다는 내 몸의 요요를 만드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요요는 왜 생기며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요가 오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내 다이어트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요라는 거는 어떤 다이어트 실패라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리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체중이 갑자기 줄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몸은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식욕을 막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줄이고요. 또 지방은 오히려 늘리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체중은 오히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이제 더 찌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면 체중 감소 후에는요, 오히려 식욕을 억제하는 우리 호르몬이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렙틴과 이제 그렐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욕을 억제하는 이 호르몬이 렙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연구가 또 2011년도에 NEJM에서 이미 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요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 의지 부족 또는 다이어트 어떤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그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 급격하게 식사를 줄인다든지 급격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칼로리 개념에 몸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 몸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기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반복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 했다가 실패하고 또 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다이어트 루프라 그럴까요? 이런 걸 이제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생각하고 또 뭐 본인을 막 자책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 만들어지는 게 잘 순환되지 않고 또 하루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잘 안정되고 균형되어 있지 않으면요, 억지로 체중을 줄이는 건요, 오히려 더 몸을 역현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열심히 칼로리 개념으로 노력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몸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만,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감량이나 칼로리 개념이 아니다. 이 내 몸의 에너지의 문제, 내 몸의 어떤 기능의 문제를 찾아서 회복시키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면 왜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걸까요? 빠르게 체중을 빼게 되면요, 몸은 이제 생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갑자기 에너지가 칼로리가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생존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초 대사가 감소되죠. 그리고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지방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 저장의 효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몸이 에너지가
흐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초대사 감소, 식욕 호르몬이 증가, 지방을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이 증가하게 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오히려 더 쉽게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감량은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이 내 몸에 다이어트하고 나서 다시 몸이 오히려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이 찌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요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나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요가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의 그 에너지에 관여하는 게 일상생활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또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는 일상의 움직임이죠. 운동을 포함한 움직임이고요. 또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몸을 막 움직이고 저녁이 되면 몸의 에너지를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저장하고 안정하는 게 이게 바로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인데요. 요요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면요. 잠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건 바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밤 11시만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식욕에 관련되는 호르몬은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었기 때문에요. 하루 3번의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또 몸의 기능이 정상일 경우는 일정하게 먹으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의 리듬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11시를 넘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몸은 본래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를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때 이제 잠을 자는 게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데 10시가 돼도 잠을 안 자고 11시 1시간 정도는 몸이 그걸 버텨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녁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무슨 그런 일이 있구나. 에너지를 저장해야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 11시가 넘으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하는 나오지 말아야 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야식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11시 전후에서 저녁에 야식이 땡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야식이 쉽게 말하면 식욕이 저녁에 뭘 먹고 싶어도 그걸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나오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는 내 몸의 식욕 관련 호르몬 내 균형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깨진 경우는 제가 본인이 억지로 참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3개월, 6개월 하면 잘하는 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라는 건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타는 거기 때문에요. 이 자연의 에너지 힘을 사람이 이기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요가 많이 생기고 또 요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실패하고 요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루에 생체 리듬이 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녁에 뭐 어떤 데는 일찍 자고 또 새벽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 또 뭐 일어나는 것도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이거는 식욕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를 주면서 반복되는 그런 비만이 이 사이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일단 식사를 줄여야지. 그리고 많이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야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식사 운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런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오히려 지방 연소도 감소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몸은 오히려 살이 빠지기 이제 어려운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면 연구 논문을 보면요. 2004년도에 아주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인 잡지인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수면이 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비만의 위험이 한 50%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면이 부족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요. 이제 지방 저장을 막 촉진하게.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이어트는 먹는 거와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루의 어떤 생활 리듬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수면이 핵심 요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면 생활 습관을 전부 다 바꿔야 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생활을 완벽하게 바꿔야 하나요? 사실 저도 그건 압니다. 뭐 밥 잘 먹고 또 일정하게 운동하고 잠 잘 자고 하면 뭐 살 빠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완벽한 그런 모범적인 생활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사실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사람마다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꼭 지켜야 될 생활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만 지키면 사실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운동, 수면을 모든 걸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무엇보다 이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잘 실천하게 되면 사실은 몸의 에너지는 바뀌면서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일단은 평소에 손발 차고 소 안 되고 또 팔다리 가는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생성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무엇보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날 때 위 기능이 적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몸에서는 자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복부 쪽으로 지방을 자꾸 축적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근육량은 부족해지고 오히려 복부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는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고기도 잘 안 먹고 오히려 뭐 음식도 굉장히 신경 써서 먹는데 왜 저한테 이런 병이 왔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배 속에 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이니까 오히려 식사량을 더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이제 음식 조절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몸은 사실은 더 망가지는 거죠. 약을 먹으면서 일시적으로 혈액 속의 지방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몸의 에너지는 더 부족해지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른 복부 비만의 형태를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고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위의 기능을 엔진에다가 표현을 하는데 엔진 기능이 작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엔진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연료를 조금씩 자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식을 해야 돼요. 소화 잘 되는 음식 중심으로 먹고요. 조금씩 자주 먹는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챙겨 먹고 그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꼭 지켜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밀가루라든지 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가루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글루텐이라는 그 성분이 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는 게 좋고요. 특히 찬 음식, 특히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탄산음료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탄산 속에 이 당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이 안 들어간 그런 일반 탄산수는 몸에 괜찮지 않냐고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탄산수는요, 성질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차지 않으면 탄산을 함유할 수가 없어요. 이 찬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 그 물을 흡수하려면 물을 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뺏기게 돼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는 찬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찬 걸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요. 일단은 고지혈증이고 복부에 이제 지방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센터에 가서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을 하고 해서 막 힘들게 막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절대 무리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운동이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되면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 땀을 많이 흘리고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되고요. 또 특히 이 마른 복부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허리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경우도 꽤 많은데요. 대부분 허리 아프면 정형외과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좋은 운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영을 하고 오히려 더 아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찬물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뺏기면서 오히려 허리 근육이 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유산소 운동이나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나 수영 같은 건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뭘 운동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산책하면 됩니다. 가볍게. 왜냐하면 움직이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에너지라는 게 몸의 구석구석으로 돌아가서 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런 무리가 가지 않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 보면 움직여서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이 부족한 그런 마른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요,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수면의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를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10시와 5시를 포함한 그 이상으로 7시간이 아니라 8시간, 9시간 주무셔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을 통해서 음식과 운동과 수면의 몇 가지 키 포인트가 되는 중요 사항을 지키게 되면 에너지 생성은 회복하게 되고요. 오히려 피로는 줄고 또 복부 비만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죠. 에너지 순환이 막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에너지 순환이 막힌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제 에너지를 흐르게 이제 에너지가 막힌 걸 뚫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경락을 통해서 에너지가 흐르는데, 이 에너지가 막혔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 경락이라는 이 강물에 강바닥에 이끼가 꽉 끼었다고 보면 돼요. 그 이끼라는 게 뭐냐면 체지방이거든요. 우리 몸에 과잉된 지방이 끼어 있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는데 일단은 이 체지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칼로리 개념이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적게 먹는 것도요, 일단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적게 먹는 게 필요한데, 적게 먹는 것도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음식을 많이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는 쪽으로 그 에너지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식사를 보통은 한 25%, 본인이 먹는 양의 한 25% 정도를 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줄이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한 접시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는 양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 접시에 담아서 우리가 일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해서요, 이제 그렇게 담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지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포만감이죠. 식사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이제 순으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요, 사실은 위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면요, 한 2개월 정도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위는 줄게 되고요,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이 오히려 균형을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서 목표는 위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사실은 이런 분들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땀이 나고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운동한다고 가서 그냥 뭐 편하게 산책하고 1시간, 2시간 했는데 살도 안 빠지고 몸은 뭐 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왜냐하면 뭐 움직임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사실은 몸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주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순환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운동에는 몇 가지 운동의 작용이 있죠. 첫째, 운동뿐만이 아니라 움직이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돌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저항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은 한 3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작용이 있는데, 지금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좋은 것은 우리가 스피드 워킹이라고 숨이 찰 정도로 막 이렇게 빠르게 걸어야 되고요. 또 조깅이라든지 등산, 또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에너지 생성이 마른 복부 비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으로 제가 수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너지 순환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운동이 또 사실은 수영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수영을 하게 되면 물에서 에너지도 뺏기고 오히려 폐활량도 늘어나면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수면인데요. 이분들은 수면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11시 전에 잔다. 11시에는 취침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1시를 넘기면 우리가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균형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시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1시를 넘기지 않고 잠을 자는 데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면 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잠을 해결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잠의 리듬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난다. 사실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습관만 들이면 뭐 절반까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리듬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직장 출근 안 한다고 9시, 10시까지 자는 습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비록 휴일이가 주말이라도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일정하게 6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좋고요. 이제 주말에 주중에 쌓인 피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잠시 낮에 낮잠을 자는 겁니다. 30분 전으로 해서 잠시 낮잠을 자면요, 피로 푸는데 굉장히 좋고요. 이 낮잠은 한 번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2번을 자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낮잠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한다라는 걸 제1원칙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 위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잠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은 반드시 분리해라. 또 우리가 요즘 뭐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은 11시 주무시면 한 9시까지만 보시고 한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좀 멀리 하라. 그리고 방안이 너무 또 뭐 덥지는 않는지 또 너무 춥지는 않는지 이불 두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잠을 자는 그런 침대 머리맡에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게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느냐. 머리 위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안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키시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제 순환이 회복이 되죠. 순환이 회복이 되고 몸은 오히려 가벼워지고요, 또 부기도 빠지면서 체지방은 줄 수 있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고쳐 나가야 할까요?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몸에 어떻게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진 거고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리듬이라는 거는 깨져 있으면 일정하게 하는 리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잘 챙겨 먹는 게 좋고요. 또 야식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식사 습관에서 좀 피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무 맵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맵거나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균형을 깹니다. 에너지를 흐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보다는 좀 담백하고 또 평소에 어떻게 보면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아요. 예, 오히려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대부분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제 불이 많아지고, 물의 에너지라는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몸에 열이 나고 뭐 이런 불이 많은, 열이 많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운동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운동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방을 줄이기 위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을 키우기 위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두 가지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체 운동을 하잖아요. 엽기를 들거나 이러면 에너지가 다 위로 끌려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단을 오르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런지를 하거나 하체 운동을 하면요, 에너지가 아래로 저장이 되면서 오히려 하체 힘이 생기고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대부분 호르몬의 물의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불이 위로 뜨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갱년기 여성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 여성들도 운동은 반드시 하체 운동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젊은 요즘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퇴근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막 가슴 근육 키우려고 뭐 바벨 들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 몸의 에너지 기능 다 깨는 거죠. 절대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집중이 안 되고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커피 같은 것도 뭐 점심 먹고도 오후에도 마시고 이렇게 되고 이제 각성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악순환이 계속 이제 고리를 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나약해지고, 이런 뭐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생활의 어떤 패턴이, 습관이 몸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릴 수도 있고 회복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은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체 운동 중심으로 운동을 해라,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면에 이제 골든타임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만 이 중에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잠잔다고 향상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일찍 재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호르몬이 나오는 가장 피크 타임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잠을 가능하면 자도록 한다. 뭐 저녁에 10시에 자기 힘들면 늦어도 11시 전에는 11시부터 3시까지는 반드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외에도 시간적 여건이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랄까요? 명상이라든지 호흡 같은 것도 해주는 것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리듬이 만들어지면서 균형이 회복되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잠이 잘 오죠. 잠이 잘 오고 또 야식이 생긴다 이런 거 없죠. 오히려 체형도, 오히려 하체가 좀 더 튼튼해지면서 몸의 균형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식사, 운동, 수면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이게 이제 식사, 운동, 수면이 바로 에너지 생성, 순환과 균형이 이 세 가지 고리인데요. 우리 몸은 어떤 기능이 단편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못 자면 식사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사를 못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체형도 바뀌게 되고, 또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운동도 못 하게 되고, 이게 서로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고루고루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더 집중하면서 하나씩 이제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살이 빠질 뿐만이 아니라 몸이 좋아집니다. 이 에너지가 회복되면요, 무엇보다 이제 식욕이 안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정상화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체지방은 기초 대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요, 뭐 칼로리를 억지로 줄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지방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히려 필요한 만큼만 남고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이 이제 제대로 잘 갖춰지면요, 사실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일정하게 먹으면 오히려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안 움직이고 또 몸이 에너지가 정체된다 싶으면요, 몸이 찌뿌둥하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움직이면 오히려 또 몸이 가벼워지고 또 뭐랄까 기분이 또 업되고요. 또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졸리게 되고요. 또 아침 또 이제 이게 리듬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람을 맞춰 놓더라도 알람 한 5분 10분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는 거고, 이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뭐 당연히 살은 빠지죠. 빠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라는 거는 억지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걸 회복하게 되면 살은 그냥 빠지는 거다.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면 스스로 빠지는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뭐 다이어트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욕심은 빨리 빼고 빨리 몸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런 몸은 빨리 바뀌면 빨리 원상복귀되고 오히려 더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제가 말씀을 쭉 드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 몸에 맞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방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자기 몸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또 이해한 거기에 맞게 먹고 또 움직이고 잠자고, 그리고 또 내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그 신호가 왜 나타나는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내 몸의 에너지 생성 순환 균형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 신호는, 그걸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그 증상이나 질병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 35년 동안 사실은 많은 비만 환자를 봤는데요. 그 비만 환자를 보면서 중요한 그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비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일단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같은 조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전혀 없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지치고 또 오히려 몸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 이제 비만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본인의 단지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의 에너지 기능 차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보면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소화기능에서 에너지라는 거, 우리 일상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또 이 만들어진 에너지는 이 심폐순환기능이라 그러죠. 순환기능과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신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인체 각 기관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성과 균형이 일정한 어떤 생체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면 사실은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체중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요, 내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러한 깨달음이랄까,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단순하게 다이어트라 그러면 칼로리 개념으로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화 돌리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다이어트고, 또 살이라는 것은 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가 정상화되고 내 몸이 정상으로 돌려지면은 그냥 빠지는 거다. 이런 걸 좀 알리고자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의 어떤 목표랄까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 뭐 식욕 억제 주사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맞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몸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의 계기랄까,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만 생각을 해야지, 그걸로서 절대 칼로리 개념으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서 몸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3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하나의 어떤 진리랄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일반인들한테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어쨌든 그 책 내용에 내 몸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방법, 또 거기에 따른 생활법 같은
내용을 자세히 잘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건강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